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은 20살이 마지막이 아니야 라는 주제로 강연하게 될 황여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꿈이 다들 한 가지씩은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어릴 적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 수의사, 작곡가, 우주비행사 등등 여러 가지 꿈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저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어때요? 저와 지금 아주 닮아 있나요? 이 친구에게 그럼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너 꿈이 뭐니? 라고 듣는다면 아마 이 사진 속의 친구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꿈이요? 라고요. 하면서 더 대답을 하는 것을 망설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꿈이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망설인 이유는 바로 꿈이 너무 다양하고 분야도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꿈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우주비행사, 가수, 그리고 대통령, 우주정복 등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모두 다 하고 싶어 하는 욕심 많고 정말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18살 저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의 저도 대답을 망설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를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2년째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사실 진로나 대학교,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었고, 이게 직접적인 나랑 관련이 없다. 왜 이걸 내가 벌써부터 생각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저에게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기 초에 다들 나를 소개합니다 라는 안내장 하나 받아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런 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 오니까 당신의 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게 정말 대문짝만하게 써여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파티제도 해보고 싶었고, 아니면 손바느질 해가지고 핸드메이드로도 먹고 살까 생각을 했었고, 그럴 정도로 꿈이 정말 많고 다양했었는데 이거를 하나만 정해야 하고 이 내가 정한 게 이제 대학교 진학과 면접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그냥 어영부영 쓰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에 제가 얼마나 꿈이 다양했었냐면 하루는 제가 이제 인형을 정말 좋아해서 집에 인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정말 뭔가 무난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특이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봤어요. 얘를 어떻게 하면 고치면 될까? 이러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리페인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리페인팅이 뭐냐면 인형의 얼굴을 공업용 아세톤으로 이렇게 지우고 다시 그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거를 무슨 자신감인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창문 다 열어놓고 엄마한테 혼나면서 이제 리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들 다 갖고 있는 옷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내가 이걸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옷을 내가 만들면 되겠다. 무슨 고민을 해? 옷을 그냥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참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다들 치수를 이렇게 줄자로 재고 막 도면을 그리고 이러면서 정말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거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조각조각 잘라서 이어붙이면 그게 옷이지 이러면서 정말 조각들 막 안 입는 옷들, 양말들 싹 모아가지고 대충 잘라서 맞으면은 그거 손바느질하고 얼렁뚱땅 만들어서 딱
옷을 딱 입혀놨는데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래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나 디자이너 해야겠다. 나 너무 소질 있다. 이러면서 디자이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연극부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연극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연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 연출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정말 이거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막 학과도 알아보고 막 학원도 등록하려고 알아보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랑 연출 사이의 텀이 3주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짧았죠. 그 정도로 저는 꿈이 많고 다양했고 정말 여러 번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만 해도 아, 나 연출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저런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진로는 무엇입니까? 그때 저는 1학년 때는 고민을 하느라 꿈이 너무 다양해서 못 썼다면 2학년 때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꿈을 잃어버렸고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빈칸으로 냈고 나중에 이제 상담할 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상담을 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내가 꿈을 못 찾고 자꾸 헤매이는 이유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아직 덜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스터디 플래너를 펼쳤어요. 스터디 플래너에 무조건 공부 계획만 세우란 법은 없잖아요. 뭐 좋아하는 노래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구절을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내가 오늘 잘한 일, 내가 오늘 반성할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3가지씩 적었습니다. 적고 나면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적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은 일기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휴대폰에 보면 한 줄 일기라고 되게 잘 돼 있어요, 앱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사진 넣고 이제 글 짧게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서 네, 저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으면 얻어 걸리는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남들이 아, 너 자꾸 헤매고 있어. 너 왜 저렇게 헤매? 길을 빨리 정해야지. 너 이제 고3이야.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게 단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저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게 되었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는 마음가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서 너 자꾸 진로 설정해야 한다. 목표 대학이 있어야 하고 목표 학과가 있어야 하며 너가 확고한 그런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네 성적이 움직이는 거다 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에 이제 정해진 목표나 학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더 하기 싫어지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공부는 더 하기 싫어지고 성적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심해지다 보니까 성적이 정말 많이 떨어졌었어요.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꽤 범생의 생활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이제 저의 성적을 보고 많이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정말 우울하기도 했고요. 그냥 공부고 뭐고 다 놓아버리고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기도 했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나에 대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정 쓰레기통처럼 누가 내가 막 나 괴롭혔으면 걔 막 아 진짜 짜증나 완전 짜증나 이러면서 쓰기도 하고 하면서 뭐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이 일기를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게 변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감성 충만한 저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또한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뭐 여러분들께서 뭐 얘 너무 웃기다, 재밌다, 아니면 뭐 신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요. 혹시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얘 지금 너무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너무 평범한 학생 아니야? 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저처럼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덜 빛나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지금 우리가 20대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의학기술 엄청 발전해가지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이 시대에서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로나 이제 학업 같은 고민을 조금 내려놓고 저와 같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딱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작지는 않지만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에게 마법소녀처럼 뿅 하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법소녀 여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